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와, 남상일 씨의 소리로 시작을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더 흥겨워지는데요? 네. 우리 소리는 소중한 것이요. 부처님은 소중한 분이시죠. 네. 무려 2562년 전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뜻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겠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 봉축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올해 봉축표인데요.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이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부처님을 예경하면서 이 불자임을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붓다피플 아주 귀한 초대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시간, 바로 붓다 청년불자를 만나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먼저 지도법사로 오신 귀한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자 서울에 있는 봉은사 교육국장이시죠. 자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원각 양희동님,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 지유 이윤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부장 선법화 고서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조금 더 뜻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이제 석가탄신일이라는 용어를 공식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좀 더 친근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보다 우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 불자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양희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비주얼 겸 중앙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섭이라고 합니다.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윤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주얼. 네. 비주얼, 비주류라서 비주얼이 아니에요. 비주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네. 우리 고서연님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56년차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는 선법화 고서연입니다. TV 출연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분이 함께 하니까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찬 느낌이지 않나요? 네, 뭐 한 분 또는 두 분 나오신 적은 있지만 네 분이 나오신 건 처음인데요. 뭐 스튜디오가 좀 작기도 하지만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또 우리 또 지우님 때문에 어깨를 또 접을 수가 없어갖고. 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붓다 청년을 만나다 특집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법사로 자연 스님을 모셨습니다. 자연 스님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부처님 탄생과 더불어서 사실은 열반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기라고 우리가 쓰는 거는 불기 2562년 이렇게 했을 때는 부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처님 열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거는 이제 인간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돼서 35살에 부처님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열반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불기고요. 그러니까 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점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는 단군이 태어난 해가 아니고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해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그런 기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태어나신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탄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에서 서기를 얘기할 때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고, 그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을 초극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완성의 길을 보이신 게 부처님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해방,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자각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 가깝게 와닿고 몰랐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줄 알았더니 열반을 먼저 생각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거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속박을 벗어버린 완전한 정신적 자유라는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에서는 죽으면 단멸론 비슷하거든요. 사후세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의미를 탈각시켜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서는 열반의 의미들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열반의 의미가 상당히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말씀을 참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알고 계셨나요? 네. 네, 대답이 조금 늦는 것이. 네. 여하튼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불자들 세 분을 모셨는데, 이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해마다 매년 사찰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때 했었는데,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때 이제 절에서 전국 대학생들과 또 불교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축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축원 기도를 올리겠다. 네. 역시 회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윤섭 저부터. 네. 님께서.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절에 가서 이제 뭐 남는 게 몸밖에 없어서 이렇게 네. 쌀을 들어서 이렇게 법당에 올린다든지 또 이제 연등을 또 찾아드린다든지 이런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매년 해왔고. 네. 중요한 일이죠. 네. 저는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지냈다면, 대학에 와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행사인 연등행렬 참가해서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네. 네. 정말 이 각자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 분께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회장님께서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1963년에 출범하여 지금 5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학생 불교연합 이제 단체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3,000명 정도 대학생들이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한 70여 개 정도 되는 대학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주로 하는 이제 사업들은 뭐 템플스테이나 또 대학생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뭐 영부디스트 캠프 그리고 대학생 리더들을 양성하는 리더십 캠프 등 또 여러 가지 봉축 행사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연회나 토크 콘서트 같은 뭐 다양한 이제 대학생 불자들을 양성하고 또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줄여서 대불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고소연 법무님께서는 또 서울시 지부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 대불련에 들어가게 됐고 어떤 연유로 또 이런 지부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동아리 박람회라고 해서 1년에 2번씩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선배가 불교 동아리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불교 동아리가 되게 정적이지 않고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한번 서울 지부장을 하면서 더 재밌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외모로 뵀을 때는 되게 이 연약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또 안에 그 기운이 옆에 계신 분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요. 난리 나죠. 아니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신 게 왠지 성격도 또 한 방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 있긴 어떠세요? 있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맡은 바를 굉장히 잘 해내고 되게 뭔가를 맡더라도 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그럼요. 네. 준비해 오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정작 본인은 제가 아까 보니까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지금 재학 중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또 어떤 연유로 또 이 대불련에 함께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또 비주류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주얼. 네, 비주얼 죄송합니다. 예.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미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네. 저는 원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제 가서 그쪽에서는 이제 있는 좀 이제 미국 사찰 같은 데서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서 있고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미국 대학교를 나온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끝나고 군대를 위해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 그래요. 네네네. 멋지네요.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한국 사람이. 이야 멋집니다. 역시 해야죠. 불자답습니다. 해야죠. 네. 아무튼 왔는데 제가 이제 카투사로 이제 제가 돼서 그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카투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그 주말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원래는 공부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외 활동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 고민을 하는데 4년 전에 영 부디스트 캠프를 네.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대불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또 대불련 활동을 한번 하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불련의 연희단 지금 이번에 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는 그런 연희단에 참여를 하면서 대불련과 이제 인연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불자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태고종에서 스님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교랑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고 또 이제 어깨 넘어 여차여차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왔던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했던 그런 불교의 가르침들이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소복히 쌓여서 지금의 저 자신 그리고 제가 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그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고 단순히 이제 불교
이제 아버지께서 스님이셔서가 아니라 또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세 분 모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스님 옆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뿌듯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불교를 접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불교가 젊은 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늘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앞으로 더 뭔가를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종단 차원에서라도 뭔가 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도 사실 붓다피플에 나온 출연자분들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약간 뭔가 제가 다 뿌듯하고 그런데 스님께서는 더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뿌듯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스님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고요. 저는 학교 쪽에 있으니까 계속 젊은 분들하고 계속 만나요. 근데 제가 만나는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작은 그런 경향도 있어요, 지금. 아, 꼭 젊은 건 아니에요. 사갔다는 건 이제 그만큼 성숙했다. 농이 걷다, 좋게 농이 얘기합니다. 걷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스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뭐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잘 컸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신 것 같고요. 이 삭은 이 성숙한 이 대불련 불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캠퍼스 포교도 많이 다니고 주변에 청년 불자들도 많이 만날 텐데 불교에 대한 그 젊은 친구들의 이미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심도가 좀 있나요? 높은가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불교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신입 회원들이 모였는데 그 신입 회원들이 대부분 다 불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로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는 극심한 뭐 스트레스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뭔가 자기만의 뚜렷한 바른 가치관을 섭렵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좀 더 배우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은 이제 젊은 이제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과거에 뭐 고리따분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좀 더 세련되고 즐겁고 뭔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네. 그런 존재로 지금 불교가 젊은 친구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취업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저는 사실 과는 들어오긴 했는데 고민이 1학년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를 내가 선택해서 오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고민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불교 동아리를 만났는데 불교 동아리가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안식처가 돼주는 것 같아요. 뭔가 매주 이제 스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불교가 뭔가 고향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향 같다. 네. 아,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네요. 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청년 불자들에게는 너무나 약간 어려운 종교. 이번에도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대학교마다 이렇게 그 학교만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번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베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좀 약간 어렵다. 약간 어른들만의 종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은 이런 이미지를 조금은 개선시킬 만한 또 그런 노력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젊은 불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활동 같은 게 또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세 분의 말씀 들어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뭐 저도 젊지만 이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왜냐하면 또 이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이 취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다변화되는 이런 사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교가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스님 어떠십니까? 불교가 원래는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드시고 그런 명상운동을 할 때의 특징이 사실은 그 부분을 잡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기성 종교화되면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거의 악화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분들 말씀으로는 마치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덕담 차원에서 좋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주의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선진화될수록 계층화가 정확하게 뚜렷화되면서 그 다음에 변동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의 개입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삶의 목적은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사실 티베트 불교나 뭐 틱나탄 스님 같이 그런 분들이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우리 젊은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사찰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하나씩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단위 사찰에 맡겨서는 젊은 분들이 서 있을 위치 자체가 없어요. 절에.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참석할 위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또 좀 연세 드신 스님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젊은 분들이 오면 노동력 착취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은 가도 더 이상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안배가 사실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화의 기술 자체가 부족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자체에 대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사용하는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같이 대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SNS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에서 입장료 받으면서 이렇게 문 닫는 것처럼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깰 수 있는 강력한 의지 그런 것들이 좀 천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 불자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불교계에서도 조금 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청년들을 배려해 준다면 불교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기독교나 이런 유신론적 종교하고는 달리 이제 명상주의 그다음에 인간 행복 자체를 이렇게 직시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동양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명상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화될수록 훨씬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원래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선불교라고 하는 명상 종파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접목시킬 수만 있으면 폭발적 수요,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걸 넘어서 서구에서처럼 기독교인이면서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지금
요 전환기적인 부분, 안 그러면 고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통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틱나탄 스님도 임재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 불교하고 같은 맥이에요. 단지 그거를 서구식으로 개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단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필요하고 한국 불교가 포교에 약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행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삼강령 8조목에서 원래는 경물시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어디까지가 수신제가를 할 거냐. 그러니까 수신제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수신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신의 문제에 너무 치중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문제. 그래서 포교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냥 수행만 하다가 포교하기 전에 거의 치매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승불교는 수행과 포교를 동시에 한다.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과 실천, 그 다음에 남에 대한 포교나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곧 내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너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 다 그냥 자기 수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전 우주에 이바지하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그냥 문제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분석을 통해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서로 보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던데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회장님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차이가 있다는 말은 엄청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제가 생각 못했던 점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몰랐는데 오늘 알게 돼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서울 지부장으로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불교, 이제 한국 불교 포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불련에서 대학생 청년 불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 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느끼는 게 참 많거든요.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 속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런 그 해답이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 불자들이 그리고 불교인들이 참 겸손하죠. 그래서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나는 불자다라고 당당히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어딜 가나 나는 불자다. 이렇게 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자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시상식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밌을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청년 불자들도 계시지만 진짜 나는 불자다.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뭐 알린다기보다도 당당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스님.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동양에서는 지금은 약간 바뀌었지만 세대가 약간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척 집에 가서 너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고 왔어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원래 겸손의 미덕.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도 바둑을 아마 한 6단까지 뒀는데 다른 사람이 바둑 좀 둘 줄 압니까? 그러면 그냥 돌 좀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단자예요. 근데 요즘은 바둑 좀 이렇게 둬봤냐고 안 그러면 바둑돌 좀 만져봤냐고
뭐냐 그러면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둬본 게 아니고 알까기를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양 전통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 동양에서는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겸손의 방식인데 겸손이 물러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러난다는 게 나아가기 위한 물러남이냐, 안 그러면 진짜 물러나기 위한 물러남이냐. 보통 동양 정신에서 말하는 물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기 위한 물러남이다. 마치 사람을 때릴 때 비유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당겼다 때릴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때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기기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부처님은 인도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시아 전통하고는 약간 달라요. 동아시아 전통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오비구를 제도할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 아주 진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비구가 고타마시여 그때는 이제 부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 이제 만나서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우리랑 헤어지고 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일성이 뭐였냐면 나를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붓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그 인도 유럽어족 해가지고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표현이 뚜렷한 거거든요. 근데 논어 같은 데서는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공자한테 인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인 같은 건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인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식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오가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스님들이 약간 이렇게 물러나면 마치 인정을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이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저희 때만 해도 해봤어도 해봤냐고 그러면 감히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봤냐고 그랬으면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놓고 득달같이 손들고 벌써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시 자체를 새로 좀 이렇게 재정립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불교에 대한 표현 방식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답을 해주셨어요. 땡겼다가 확 지금 쏴주신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 스님께서는 이 포교와 또 교육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포교를 위한 방법. 제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땡겼다가 또 놓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밀당이 잘 안 돼요. 밀당 맞습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도 밀당이 중요하거든요. 이 포교를 위해서도 밀당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니 진짜 이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진짜 가슴에 와닿는 네. 말씀이고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의 깨달음? 네. 근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서울 봉은사 교육국장 소임을 맡으시면서 봉은 기초학당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기본교육을 하셨다고요. 제가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종단 관련된 모든 교육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종단 교육부터 일반 기본 교육까지 조계종의 송해라고 조계종의 송해, 전국 노래자랑 송해 선생님. 네네네. 참 많은 불자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스님의 교육을 듣는 불자들 중에 청년 불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종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또 월정사 그 교무소임도 살거든요. 그래서 네. 월정사에서도 청년 출가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고민들을 보면 내나 현실과 장신네들의 이상과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이건데 그 직장에서는 나를 부르지 않아. 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은 이건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진짜 완벽한 이상형을 찾으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 나섰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럼 한 번도 그 사람을 못 만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났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상형이 아니라 하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업과 현실에서의 이러한 괴리감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고통을 몰라요. 그때는 못 먹는 게 고통이었어요. 못 먹고 네. 못 입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좋은 시절에 너네가 왜 힘들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들을 준비 자세가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너네 정도 조건이었으면 그냥 뭐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남자분들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 땐 또 했어.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국전쟁 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하지만 각 시대에 따른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출가학교나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훨씬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맞는 불교 버전이 있어요. 불교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당시에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거의 아이돌급입니다. 네. 그리고 출가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그냥 즉석에서도 그만둘 수 있어요. 환계라고 하는 건 나 오늘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는 거기에 행복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지금 종교뿐만이 아니고 기성 종교는 둘째치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권위보다는 소통,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스님께서 이제 불교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대의 불교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불교인들이나 안 그러면 젊은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그들이 설득을 못 해냈다면 그건 철저하게 선생의 문제지 학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선생이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선생들이 핑계댈 때 늘상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선생이 잘못해서 학생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네. 근데 스님 밑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네. 진짜 드는데요. 네. 이 저희들이 늘은 아니지만 이게 배웠던 스님들하고는 다른 맞아요. 그런 화법을 사용하시니까 더 와닿아요. 네. 그리고 쉽고. 네. 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과 그 다음에 소리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소리래요. 마치 이렇게 뭐 어디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처럼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에게 소리로 들리게 했을 경우에는 말을 했는데 소리로 들리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말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낮은 높이로서의 어떠한 배려, 그 다음에 존중의 리더십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종교이기 때문에 뭐 믿을 거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사이래로 불교보다 더 오래된 것도 한순간에 푹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가슴에 팍팍 꽂히는 네, 그런 정말. 귀한 말씀.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은 막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계시는데. 진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스님께서 보시는 폭도 넓으시고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 청년 불자들의 멘토로서 오늘 또 네. 부타피플의 지도 법사로서 우리 자연 스님 모셨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또 우리 불교가 또 많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해법을 우리 스님께서 또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어머, 그런데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2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
에서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자연 스님과 양희도, 고서연, 이윤섭 청년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또 뵙고요. 오늘 이 시간 붓다 비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